저번 시간에 우리가 드디어 이제 블록 다이어그램을 활용해서 시스템을 모델링 표현을 하고, 특히 여러 가지 이제 그러니까 블록 다이어그램에 서로 이제 연결되는 관계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특히 중요했던 것은 피드백을 걸 때 이게 플랜트끼리, 시스템끼리 옆으로 패러럴하게 연결하는 거, 아니면 두 개 이어서 시리얼하게 연결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단순화가 되는지 살펴봤고, 근데 그건 뭐 너무 당연한 얘기였고, 이제 피드백을 거는 경우에는 굉장히 어, 특별한 특징이 나타난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 특징은 뭐였냐면, 왜 특별했냐면 폴의 위치가 바뀐다는 거였죠. 그래서 1차 시스템에 대해서 피드백을 걸어보고 몇 가지를 살펴봤었는데, 그 내용을 우리 좀 블록 다이어그램 조작하고 이런 것들을 좀 오늘 더 살펴보고 하려고 합니다. 저번에 살펴봤던 것들 보면 이제 뭐 어떤 얘기들이었냐면, 블록 다이어그램에 알제브라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서로 블록 다이어그램끼리 블럭끼리 연산하는 것들. 그래서 뭐 첫 번째 이렇게 줄줄이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곱해서 하나로 통으로 볼 수가 있고, 두 개가 옆으로 패러럴하게 같이 나간다면 패러럴하게 나가서 둘이 더해진다 라고 하면 이건 뭐지?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개가 이렇게 피드백 관계로 이렇게 얽혀 있다고 하면, 부호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 부호하고가 서로 반대가 되게 이렇게 이제 되는 것을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우리가 처음 두 가지 시리얼한 거, 패러럴한 거 연결은 시스템의 폴 G1이 가지고 있는 폴, G2가 가지고 있는 폴, 그리고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G1과 G2가 가지고 있는 폴을 변경시킬 수는 없다는 걸 확인을 했었는데, 이 피드백 루프에서는 폴의 위치가 변경된다는 이런 것들을 살펴봤었어요. 오늘 몇 개 더 살펴보려고 하는 거는 이 블록 다이어그램은 어떻게 이제 실제 시스템에서 어떤 신호가 어떻게 어디를 통해서 어떤 뭐 유닛을 통해서 출력이 나오고 걔들이 또 어떻게 조합이 되고 막 이렇게 그 실제 시스템이 연결된 대로 이렇게 블록 다이어그램을 그리다 보니까 굉장히 복잡하게 보일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복잡하니까 좀 단순화해서 이렇게 분석을 할 필요들이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필요에 의해서 블록 다이어그램을 좀 단순화하는 방법을 살펴볼 건데, 지금 세 가지 살펴본 게 있고, 지금 몇 가지 오늘 더 살펴볼 건데, 그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가장 이 피드백 루프만큼 중요한 건 아니에요. 보면 중요한 건 중요는 한데 어려운 게 아니다. 이게 이제 가장 강조하고 싶었던 거고요. 예를 들어서 또 하나 몇 가지 더 살펴볼 거는, 여기 신호가 두 개가 이렇게 들어와서 U1, U2가 들어와서 더해서 어떤 G를 통해서 뭐 Y가 나타난다. 이게 보면은 U1하고 U2를 더한 다음에 그 다음에 G를 통과시켜서 Y가 나타난다는 의미니까, 그 더하기 전에 이 선형 시스템이기 때문에 더하기 전에 이렇게 처리를 해도 괜찮겠죠.
U1에다가 G를 통과시키고, 그리고 U2에다 G를 통과시킨 다음에 그래서 둘이 똑같은 거죠, 이렇게. 그러면 그러니까 요 G를, 여기 있는 G를 그 합하는 정션 저 앞으로 이제 옮긴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제 오른쪽 거에서 왼쪽으로 가는 것도 이제 마찬가지가 될 것이고, 이건 뭐 당연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여기 U1이 같고, 지금 이런 것들을 왜 할 거냐면, 우리가 지금 한 두세 가지 제가 설명을 드린 다음에, 얘를 가지고, 우리 숙제에 있는 거, 여러분들 숙제하고 있는 것처럼 블록 다이어그램을 이렇게 단순화시키는 작업들 몇 가지 예제를 풀어볼 거예요. 이제 그때 이것들이 왜 필요했는지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여기 얘를 뽑아와서 얘가 이제 입력이 G로 들어갔고, 그 출력을 이제 Y1, Y2 이렇게 Y1, Y2 같은 거죠. 같은 건데 이제 이렇게 쓴 경우에는 이게 또 갈라지는 분기점하고 G의 위치를 바꿔보려고 하는 거예요. 또 보면 U가 G를 통해서 Y가 나온 것이고, Y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Y에서 이렇게 끌어오면 얘가 Y 똑같은 신호인데, 여기서 이 끌어오는 선을 위치를 이제 바꾸고 싶은 거죠. 이쪽이면. 이쪽에서 끌어왔으면 여기다가 G를 곱해서. 이거 뭐, 이 위에 살펴본 거랑 비슷하죠? 당연한, 뻔한 얘기 지금 막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얘를, 세 번째. 여기 이제 Y가 나왔는데, 여기서 빼면 얘도 U잖아요? 같은 신호. 이 신호를 요 오른쪽 G 다음으로 옮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얘를 또 같은 신호로, 같은 모양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U가 들어가서 G를 통해서 Y가 나왔잖아요? 근데 나는 요 정션을, 요 분기되는 애를 요 G 다음으로 이렇게 끌고 오고 싶어. 그럼 얘는 요 원래 신호 U랑 같은 애를 뽑아내려면 U에서 G를 통해서 Y가 나왔기 때문에 이미 G를 통한 애는 G를 다시 인버스를 해줘서 U를 뽑아내면 똑같죠. 그렇죠? 보면 이거 연산을 해보시면 돼요. 지금 이쪽 아래로 꺾이는 길을 따라가 보면 U가 G를 통했고 다시 G의 인버스를 했으니 그냥 상쇄돼서 U가 다시 돌아 나왔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또 하나 U가 이렇게 들어갔고 G가 통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정션을 또 뒤로 넘기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지금 Y는 뭐냐면 이것도 뭐 설명할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이렇게 그려볼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하고
원래 이제 U가 여기로 들어가던 애를 이쪽으로 넣었으니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여기에서 표현하고 있는 건 뭐냐면 y는 U1에다가 G를 통과시키고 그 다음에 U2를 더했다는 얘기고, 이쪽에서 표현하는 건 y는 U에다가 U1에다가 U2의 G 인버스를 통과시킨 후에 그 다음에 G를 통과시켰다는 얘기니까 이렇게 돼서 이제 똑같은 걸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들이 보면 이거는 굉장히 단순한 내용이었고, 그렇죠? 그다음에 뭐 얘도 단순한 내용이었고, 근데 조금 헷갈리기 시작하는 건 뭐였냐면 이제 인버스를 계산해야 될 경우. 물론 여기에서 이제 인버스가 다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경우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인버스가 존재하는 경우 뭔가 헷갈릴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이 블록 다이어그램들이 표현하고 있는 그 관계식이 뭔지를 생각을 해보면 이게 뒤집어가면서 이제 정시현의 위치, 뭐 분기점의 위치 이런 것들을 그 옮겨가면서 작업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우리 어떤 재작년 중간고사에 제가 냈던 이 문제를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보면 솔루션이 있는데, 뒤에 보면 솔루션이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잘 설명을 해드리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어떤 문제가 뭐였냐면, 여기 U가 입력이 되고, G1을 통과하고, 그런데 G4가 여기서 이제 G를 통해서 이렇게, 이건 피드백은 아니고 뭔가 패러럴하게 옆으로 같이 나가는 피드 포워드 루프가 있죠. 그리고 G2와 G3 사이의 출력을 여기에 한 가지 더해지는 점이 있어서 이렇게 되어 있는 루프입니다. 그래서 U가 들어가서 쭉 가다가 이쪽으로 뭔가 피드 포워드 룹도 섞여 있고 피드백 룹도 섞여 있고 하면서 이제 Y가 가는 건데, 지금 얘를 어떻게 바꾸고자 하냐면 U에서 Y로 가는 어떤 트랜스 펑션 하나로 표시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제 우리 아까 공부했던 이런 게 왜 필요하냐면 요 루프 보시면 뭔가 피드백 루프잖아요. G2의 출력이 피드백돼서 G5를 통해서 뭔가 G2로 다시 들어가니까 피드백 루프인데, 이 피드백 루프를 지금 단순화하는 것은 우리가 공부를 했지만 요 사이에 뭔가 출력이 돼서 지금 얘 보면 G4가 이렇게 튀어나가잖아요. 사이에 뭐가 튀어나간 애는 우리가 지금 아직 살펴본 적이 없고, 그리고 이 루프 같은 피드백 루프인데 또 하나가 피드백이 하나만 간 게 아니고 또 하나가 이쪽으로 뭐 해서 U 앞으로 또 들어가고, 그리고 지금 G4하고 G3는 패러럴하게 옆으로 같이 뭐가 나가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같이 가는 것도 아니고 G3, G2가 시리얼하게 연결된 것도 아니고 사이에서 뭐가 또 튀어나가고 뭐 이러니까 지금 단순하게 어떻게 생각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를 우리가 조작을 좀 할 건데, 어떻게 조작을 하려고 하냐면
여기에서 지금 똑같은 게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이 우선 요 지금 아래쪽으로 이렇게 피드백돼서 돌아가는 요 루프를 어떻게 바꿀 거냐면 지금 제가 여기 여기를 끊어서 얘를 어떻게 바꿀 거냐면 이게 결국 뭐냐면 이제 U1의 정시현으로 여기로 들어가는 애는 G2와 G3 사이의 시그널이 그냥 가져와서 이렇게 그 합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표시해도 똑같은 겁니다. 요 점이나 요 점이나 같은 점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해도 똑같고 다시 좀 더 정리를 하면 이렇게 하면 똑같죠. 그러면 이제 뭔가 이중 루프처럼 보였는데 뭔가 안에 들어있는 그 둥지처럼 이렇게 그 루프 안에 또 별개의 루프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좀 더 쉬워 보이게 되고, 그리고 지금 하나 더 여기 있잖아요. 요거 G2 직전의 신호가 G4를 통해서 이렇게 넘어가는데 얘를 이제 아까 우리 공부한 것처럼 이 신호를 여기 어디로 옮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G2 전에 있던 신호를 끌고 왔으니 G2 밖에 있는 신호를 가져왔으면 G2를 그냥 역으로 다시 뒤집어 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지우고, 아이고, 얘를 지우고 얘에서 끌고 와서 G2가 곱해진 신호이기 때문에 인버전을 다시 곱해서 이렇게 하면 되고, 그렇죠. 똑같은 거죠, 이제. 그런데 이제 지금 요 자리, 요 분기점을 여기다 두지 말고, 왜냐하면 여기 두면 좀 피드백 루프랑 뭔가 엮여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얘를 요 밖으로 이렇게 보내겠습니다. 다시 보내면 이렇게 됐죠. 그러면 요 두 개는 그냥 순수하게 시리얼로 연결이 되어 있는 애기 때문에 걔를 2 인버스 G4 G2 인버스가 먼저 나타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순서는 지금 이 문제에서는 스칼라 트랜스포 펑션들 가정하라고 했으니까 순서는 상관없지만 보다 엄밀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 바깥에 얘는 이제 그냥 합이죠. 이제 합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G3 더하기 G2. 그러면 걔를 또 바꿀게요. 그냥 덧셈 뺄셈 곱하기 하듯이 이렇게 머리 안 쓰고 그림 그려서 하니까 재밌죠. 그러면 요 안에 루프, 요거 피드백 루프니까 단순할 수 있습니다. 얘는 어떻게 되냐면 1 빼기 뭐였죠? 1 빼기 G2G 이렇게 되죠. 그러면 요거를 또 다시 한번 써서 있습니다. 아이고, 혹시 제가 틀리게 하는 거 있으면 알려주세요. 들어와서
그러면 안쪽 루프를 지울게요. 뭐였지? 1 빼기 G2, G5. 이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G1하고 지금 이 두 블럭은 곱해진 거니까 그냥 G1을 요 앞에다 곱해버리고 지우면 똑같죠. 그 다음 더 안 해도 되겠죠. 요거 그냥 피드백 루프 붙이면 되고 요거 둘 곱해버리면 이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했던 게 뭐냐면 결국에 요 루프들을 이렇게 요 루프를 이쪽으로 어디로 옮기고 그렇죠? 얘를 이쪽으로 옮기고 얘를 뭔가 이렇게 뒤쪽으로 이렇게 붙이고 그래서 블록 다이어그램 모양을 보고서 이게 같은 신호인지 어떤 신호인지를 살펴봐서 뭔가 우리가 조작하기 편한 형태로 이렇게 바꾸어 주는 게 이제 필요하죠. 여기 이제 솔루션에 보시면 그렇죠. 그렇게 돼. 지금 이 G4에서 나가는 애를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쭉 옮겼고 지금 뭐 제가 한 대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예를 더 살펴볼 건데요. 책에서 본 거라. 예. 이거는 이제 어떤 문제냐면 비슷한 문제인데 여기 이제 입력 신호가 있고 이렇게 통해서 여기 Y가 나타나고 이 신호는 뒤로 피드백돼서 이쪽으로 들어가고요. 마이너스로 들어가고 이 신호는 피드백돼서 이쪽으로 마이너스로 들어가고 이 신호가 이렇게 플러스로 들어가는. 얘는 어떻게 할까요? 얘도 지금 우리 한 거랑 똑같이 살펴보면 우선 제일 바깥에 있는 이 루프를 따로 분리를 해보겠습니다. 얘를 이 바깥의 루프를 좀 보기 좋은 대로 바꾸고 이렇게요. 그리고 이 H2로 가는 이 놈도 G4D로 밀면은 되겠죠. G4D로 어떻게 밀어요? 지금은 G4가 곱해지기 전 시그널을 뽑아온 건데 G4를 곱한 시그널을 뽑아오니까 G4를 다시 인버전해서 받아주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아까 한 것처럼 이걸 이 안에다 붙여버리면 같은 신호인데 안에다 붙여버리면 뭔가 좀 더 복잡해 보이니까 밖에다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뭔가 피드백들을 순서대로 이렇게 닫으면 해결이 되겠죠. 얘를 여기보다 그 사이에 붙이는 게 더 낫겠네요. 여기에. 그러면 우선 G3, G4는 뭐 곱해진 거니까 붙여버리면 되고 순서가 어떻게 됐었지?
이렇게 됐죠. 이게 원래 G3, G4인데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U에서 Y로 가면 X는 G3U고 Y는 G4X라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순서가 그 블록 다이어그램에서 나타난 거랑은 좀 반대로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거 그냥 피드백 루프니까 닫으면 어떻게 되죠? 1 빼기 G 이렇게 되죠. 그러면 그 자리에 또 다시 집어넣으면 피드백 루프 하나 단순화시켰고 그러면 여기에 G2가 또 곱해지니까 그냥 G2 여기다가 G2를 요 그렇죠. 오른쪽에 붙여야죠. 쓰고 이거 그냥 지워버리면 되고 그러면 이제 요것도 이제 아이고 요 위에 루프도 또 하나의 피드백 루프거든요. 또 닫으면 되죠. 저는 안 하겠습니다. 그냥 닫아서 해보세요. 닫으면 뭔가 나오고 그럼 요 지원 곱해버리면 뭔가 또 뭐가 나오고 이제 또 그냥 이제 마지막 하나의 피드백 루프만 닫아버리면 이렇게 이 간단한 R에서 Y로 가는 트랜스 펑션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숙제에 보시면 그런 게 되게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제가 튕겨 나가가지고 여러분들 지금 숙제 하시고 계시는 숙제 보시면 지금 우리 한 거보다는 다 쉬운 것들이 그냥 별개별 이게 이제 정션 분기점들 뭐 이런 것들 옮길 필요 없이 그냥 쭉 풀어버리면 되는 것들이라서 숙제에 있는 거는 오늘 우리가 살펴본 내용보다는 좀 더 단순한 내용들이겠네요. 지금 C번 같은 경우는 뭐 여기 U에서 나가는 이 피드 포워드 루프를 좀 뺄 필요도 있을 것 같고 차분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그 블록 다이어그램 연산하고 단순화시키는 것들을 살펴보고 있고요. 이제 좀 더 이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몇 가지 이제 피드백 루프를 걸었을 때 나타나는 특성들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때 저번 주에 우리 했던 얘기가 뭐였냐면 단순한 1차 시스템에다 대고 1차 시스템에다 대고
여기다 대고 얘를 피드백을 어떤 k라는 숫자로 피드백을 걸어서 이제 원래 오픈룰 시스템은 뭐였냐면 여기 이제 이렇게 1차 모양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입력 U라고 이름을 붙였고 출력 Y라고 붙였는데 이건 뭐 이름 붙이기 나름이지만 이제 클로즈 룹을 했을 때 이 앞쪽에 이제 피드백 신호를 더해서 아래 뭔가에다 더해서 다시 입력으로 넣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픈룹 때는 이제 시스템 이 플랜트 S 더하기 1분의 1로 들어가기 직전 걸 U라고 불렀으니 뭔가 헷갈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쪽에다 이제 다른 이름을 이제 붙인 겁니다. 피드백 루프를 걸어서는 우리가 보통 뭘 하려고 하는 거냐면 Y를 이 출력 Y를 내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가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Y를 보내고 싶은 이제 Y 보내고 싶은 Y 그래서 이제 레퍼런스란 뜻으로 R이라고 쓰기도 하고 아니면 뭐 YC라고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거는 왜 C가 붙었냐면 커맨드라고 해서 YC는 내가 Y를 보내려고 하는 뭐 Y 커맨드 보내려는 신호 아니면 YD 뭐 이렇게도 부르고요. 그러면 Y desired 네? Y desired라고 해서 YD라고 붙이기도 하고 뭐 이름 붙이기 나름입니다만 뭐 어쨌든 이 오픈룹 입력이랑은 구분을 짓기 위해서 이렇게 다른 이름으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름으로 불렀을 때 우리가 R에서 Y로 가는 신호가 어떻게 생겼다고 했냐면 트랜스 펑션이 어떻게 생겼다고 했냐면 1 더하기 다시 천천히 풀어볼까요? 트랜스퍼 펑션 R에서 Y로 가는 애는 1 더하기 루프 걸 다 곱하고 그 다음에 포워드 루프에 있는 애만 위에다 쓰고 그러면 S 더하기 K 더하기 1분의 1 됐었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이라는 데 있던 폴이 이제 K 더하기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이라는 대로 폴이 어디 있었냐면 마이너스 1에 있었고 여기서는 폴은 마이너스 K 마이너스 그러니까 개인만큼 폴이 쭉 이동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내가 지금 얘를 얘가 어떤 플랜트였냐면 자동차를 얼음판에서 U라는 힘으로 밀었을 때 이제 나타난 Y가 속도가 나타났고 그 다음에 속도에 비례하는 항력이 그 공기 저항이 존재한다고 모델링을 했을 때 나타난 U에서 Y로 가는 동력학이었죠. S 더하기 B가 1이라고 하면 S 더하기 1분의 1이 이 트랜스 펑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살펴보면 S 더하기 1분의 1 U가 그래서 지금 내 Y를 그러니까 내가 속도를 지금 10이라는 속도를 만들고 싶다 라고 하면 U를 어떤 U를 집어넣어주면 되나요? 여기서 U에다 그냥 10을 넣어주면 U에다가 10을 넣어주면 어떻게 돼요? 스텝 입력을 주면 출력은 U에다 스텝 입력을 주면 출력은 이렇게 해서 10으로 가죠. 왜냐하면 DC 게인이 1이니까 10으로 이렇게 가게 돼요. 그런데 이제 얘가 지금 제가 반응이 너무 느려서 마음에 안 든다 이렇게 지금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U 스텝 인풋을 줬을 때 U가 결국에는 Y desired
y 커맨드라고 합시다. y 커맨드에다가 내가 그러니까 이 시스템에다가 10을 입력을 딱 주면 10은 뭐 가속 페달 밟는 뭐 얼마나 깊게 밟았냐 뭐 이런 걸로 이제 모델할 수가 있겠죠. 10을 밟으면 이제 DC 게인 1이라는 거 알기 때문에 언젠가 10으로 간다는 건 아는데 이게 너무 느린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짜증나니까 얘를 뭔가 이렇게 빨리 이렇게 올라가는 애로 뭔가 만들고 싶은 거죠. 뭔가 빨리 그 가속 페달 밟으면 빨리 반응을 해서 속도가 확 빨리 증가하게. 이제 그러기 위해서 이제 내가 요 플랜트를 그냥 두면 안 되고 뭔가 제어를 해야 되겠다 이런 필요성을 느끼는 것이고 지금 이 얘를 10으로 이렇게 빨리 가게 하는 뭔가 플랜트로 내 지금 오픈룹 플랜트를 변신시키고 싶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빨리 반응을 한다는 거는 우리가 이전에 시스템을 분석하고 할 때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폴이 크면 클수록 여기 이 폴이 크면 클수록 더 빨리 반응을 하는 리스폰스가 나온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 입력대 출력의 스테디 스테이트 값은 이 상수 값들에 여기 있는 요 트랜스퍼 펑션에 있는 상수 값들의 B로 정해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를 빨리 뭔가 반응을 하는 플랜트를 하려면 내가 YD를 줬을 때 10으로 줬을 때 10으로 저렇게 빨리 가게 하려면 얘가 뭐 10배 빨라진다고 하면 뭔가 이런 트랜스퍼 펑션이 나오면 내 원하는 대로 된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U에다가 U가 더하기 1분의 1이고 그래 그럼 나는 그냥 여기다가 지금 DC 게인 1인 거 아니까 YD랑 똑같은 걸 넣어서 이렇게 이제 느리게 반응을 하는 자동차를 내가 갖고 있는데 내 그 안에 프로그램을 회로를 넣던 컴퓨터 알고리즘 설계 잘해서 내가 YD를 넣어줬을 때 이렇게 빨리 반응하는 차를 만들고 싶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폴은 위치를 옮기려면 할 수 있는 게 우리 그거였잖아. 피드백을 하면 이제 옮길 수 있다고 했으니 그래서 지금 이 루프에다 대고 원래 있던 애에다 대고 속도가 나왔는데 거기다가 9를 곱해서 왜 9를 곱했어요? 이게 폴의 위치가 이렇게 바뀐다는 걸 이제 알고 있으니까 이제 K를 9만큼 쓰면 마이너스 10으로 갈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닫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U고 이제 여기가 이제 내 YD 지금 Y 커맨드라고 쓰고 있죠. Y 커맨드 이렇게 쓰고 있는 거고 Y 커맨드. 그러면 이때 이제 요 이제 클로즈 룹 트랜스퍼 펑션을 살펴보면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뭔가 폴은 빨리 반응하는 폴로 바뀌었는데 그 DC 게인은 그렇게 좋아지지 않았죠. 그러니까 DC 게인은 원래 얘가 DC 게인이 1이던 원래 플랜트가 오픈룸 플랜트 DC 게인이 1이던 놈인데 내가 빨리 반응하게 하겠다고 피드백 9라는 게인을 걸어가지고 피드백 루프를 만들었는데 빨리 되긴 했는데 빨리 반응은 하는데 10까지 안 가고 1까지밖에 안 가더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얘를? 내가 원하는 건 얘였으니까. 그래? 그러면 이 9를 좀 다른 모양으로 해서 여기다 9를 쓰면 어떨까?
지금 요 위에 그림 살펴보시면 여기 요 파란색 점선으로 이렇게 묶여 있는 요 부분은 뭐냐면 실제 자동차예요. 연료를 U라는 연료를 넣어줬을 때 속도가 나타나는 실제 자동차를 내가 모델링해서 이 블럭 안에다가 집어넣는 거고, 그러니까 요 신호, 그 다음에 요 안에서 돌아가는 신호, 이런 건 내가 건드릴 뭐가 없는 거예요. 그냥 실제 시스템, 물리적인 시스템. 이고 그 외에 요 바깥의 요 부분, 여기까지. 지금 분홍색으로 표시한 건 뭐냐면 이게 지금 뭐 같은 블럭 선도 안에 선으로 신호가 연결되어 있고 블럭으로 뭔가 시스템이 표현되어 있고 하지만 이 분홍색 안에 있는 뱀처럼 생긴 니은자처럼 생긴 이 분홍색 안에 있는 애는 실제 시스템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 자동차가 아니고 자동차에 붙어서 내가 프로그래밍 해놓은 내 제어기인 거죠. 그래서 이 분홍색은 부분은 컨트롤러고, 그리고 이쪽은 이제 플랜트를 의미하는 거고. 그러니까 플랜트는 실제 그 물리적인 시스템. 그리고 분홍색은 내가 그 물리적인 시스템의 반응을 바꾸기 위해서 내가 뭘 한 거예요? 속도를 계측해 와서, 여기 보면 속도를 계측해 와서, 센서에서 속도를 계측해 와서, 계측값에다 9를 곱해서 내 Y 코맨드 10, 지금은 10이죠. 내가 세팅한 그 속도, 가야 되는 속도 하고 비교를 해서 그 비교한 값을 가속 페달 그 연료 주입량으로 계산을 해주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 분홍색으로 이렇게 묶여 있는 부분은 컨트롤러고, 요 플랜트와 분홍색으로 묶여 있는 플랜트와 컨트롤러를 연결해주는 요 자리.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이제 센서고, 센서가 요 둘을 연결해주는 거죠. 플랜트에서 계측한 신호를 컨트롤러 컴퓨터에다가 보내줘서 내가 계산할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또 연결되는 파트가 여기에 또 있죠. 컨트롤러에서 계산된 거를 이제 연료 주입량으로 넣어줘야 됩니다. 걔는 이제 우리가 액추에이터라고 부르는데, 이제 구동기라고 이제 부릅니다. 그러니까 컨트롤러에서 계산된 거를 실제 시스템에 영향을 주도록 뭔가 밸브를 열어주든지, 뭐 비행기 같으면 뭐 날개를 이렇게 회전시켜 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지금 요 블록 다이어그램 안에서 어떤 부분이 내가 계산하고자 하고 내가 구워 넣을 수 있고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컨트롤러고 어떤 부분이 실제 플랜트를 의미하는 건지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에서는 얘가 플랜트고 요 부분이 플랜트고 이쪽이, 그러니까 이쪽 분홍색 부분은 내 맘대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9를 위에다 붙였다 아래다 붙였다. 지금 위에 보면은 이쪽 그림에서는 9를 아래쪽에 붙였다가, 그러니까 더하기 전에 붙였다가, 여기서는 9를 더한 다음에 붙였다가, 그냥 뭐 해볼 수 있는 건 요 분홍색 안에 있는 건 여러분들 설계하기 나름이니까 마음대로 건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 보면 얘는 클로즈 루프 어떻게 생겼냐면 1 더하기 S 더하기 1분의 9 이렇게 됐죠. 그럼 보시면 계산해 보시면 쓰겠습니다. 트랜스퍼 펑션 yc에서 y로 가는 애는 1 더하기 s 더하기 1분의 9. 그러니까 전체 루프에 있는 걸 다 곱한 거죠, 얘가. 그리고 위에 루프에 있는 것만 쓰고. 이렇게 되면 s 더하기 10분의 9.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죠? 얘가 DC 게인이 많이 좋아졌죠. 얘는 DC 게인이 0.1이었는데 얘는 DC 게인이 0.9. 그러니까 1 근처까지 이제 간 거예요. 아, 그래? 그러면 얘를 9를 위에다 붙였더니 좀 더 낫네? 이런 걸 알 수가 있고, 얘는 또 다시 바꿔보면, 아이고. 얘는 바꿔보면, 요 9가 지금 더하기 이후에 9를 곱한 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뭐랑 같냐면, 아까 이 피드백을 9를 아래쪽에 걸었을 때, 이렇게 했더니 DC 게인이 10분의 1밖에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10분의 1밖에 안 돼? 그러면 내가 그냥 이 플레이트 여기다가 9를 곱해줄게. 그러면 이 왼쪽에 있는 애 DC 게인은 10분의 1이고, 거기다가 개인 9를 곱했으니까 DC 게인은 10분의 9가 되겠죠. 그러면 이 9를 곱하고 YC에다가 9를 곱해서 Y에다가 9를 곱한 거를 빼서 이쪽으로 넣어줬으니 지금 같은 개인이 9가 곱해졌으니까 얘를 그래 그럼 더 정수전 이후로 옮기자. 그래서 이런 루프가 나온 거죠. 얘가 지금 위에서 살펴봤던 이 루프인 거죠. 그래서 DCN을 키우기 위해서 9를 곱했는데 그래 그러면 그 9를 곱하지 말고 여기다가 10을 곱하면 되겠네. 아니요. 뭐 그럴 게 아니라 그래 요게 DC 게인이 9니까 DC 게인이 9니까 이렇게 돼 DC 게인이 9니까 그래 그럼 YC에다가 내가 다시 한번 게인을 곱해주겠다. 9분의 10. 그러면 제가 뭘 했냐면 지금 요 지금 제어기 중에 진짜 내 제어기는 요만큼 YC에다가 내가 커맨드에다가 9분의 10을 곱해주고 이거는 뭐 커맨드 내가 명령 주는 거니까 아는 숫자고 9분의 10 곱하고 걔랑 내 계측한 y랑 비교를 해서 그 차이만큼 계산하고 비교해서 그 차이만큼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차이에다가 9를 곱해서 가속 페달 연료 주입량으로 넣어주면 되겠네.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러면 S 더하기 10분의 10이라는 이제 대단히 바람직한 트랜스펑션을 얻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제가 여러 절차를 통해서 지금 먼저 이게 제어를 하면서 거치는 이제 한 가지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다시 살펴보면 처음에 내가 플랜트를 모델링을 했는데 반응 속도가 너무 느리다. 좀 반응 속도를 당길 필요가 있겠구나. 그래서 반응 속도는 폴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폴을 바꾸기 위해서 클로즈 룹을 이렇게 걸어봤고요. 클로즈 룹을 걸어봤더니 폴은 당겨졌는데 DC 게인이 너무 안 좋아졌네. DC 게인이 안 좋으니까 이 Y 커맨드에다가 그냥 10을 곱해서 주겠다.
예, 뭐 제 여러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왔지만 여기에다가 디시게인이 10분의 1밖에 안 되니까 요 루프는 왼쪽에 있는 루프는 왼쪽에 있는 루프는 디시게인 10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얘를 그대로 가져와서 피드백 루프를 걸고 9를 가져와서 피드백 루프를 건 다음에 지금 이 루프가 디시게인이 10분의 1인 거잖아요. 그럼 여기다 그냥 10을 곱해서 이렇게 쓰면 이게 결국 우리가 지금 요 밑에 한 거랑 마찬가지죠. 뭐냐면 요 놈하고 지금 여기 있는 요 놈하고 둘이 가져가 볼까요? 얘를 아이고 이렇게. 요 두 루프를 비교해 보시면 이제 똑같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10을 얘를 어떻게 바꾸면 뭐 해보세요. 해보시면 뭐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 보면 모델링을 해서 반응 속도가 느린 걸 알아채고 반응 속도가 느린 건 왜 어떻게 알았냐면 우리 지금까지 공부한 시스템 분석하는 방법들을 살펴보면 그런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반응 속도를 당기기 위해서 폴을 위치를 옮기려고 피드백을 걸었고 그리고 피드백이 이 루프가 어떤 의미였는지 지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센서에서 뭘 가져와서 내가 컴퓨터에서 계산을 해서 구동기를 통해서 그 플랜트로 다시 넣어주는 그런 행동이었고 그런 거를 했더니 이제 디시게인이 안 좋아져서 디시게인을 맞추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게인을 위로도 올려봤다가 여기처럼 아니면 그냥 이 루프 바깥에다 이제 그냥 숫자를 곱하기도 했다가 근데 살펴보면 결국엔 둘이 똑같다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 해야 되는데 이런 단순한 플랜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손쉽게 이걸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뭐 1차 플랜트라든지 아니면 1차 중에서도 폴이 그냥 원점에 있는 적분기 같은 플랜트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단순하게 뭔가를 할 수가 있는데 뭔가 시스템이 더 복잡한 경우 폴이 되게 많고 그런 경우에는 지금 이 단순한 방법이 왜 가능했냐면 우리가 클로즈룹 이렇게 피드백을 엮었을 때 그 클로즈룹 펑션을 그냥 쉽게 계산할 수 있었잖아요. 지금 여기 한 것처럼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 플랜트가 복잡해지면 계산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계산하기가 쉽지 않고 폴이 어디 있는지 계산하기도 컴퓨터를 사용해서 해야 되고 손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살펴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클로즈룹을 직접 계산 안 하고 지금은 우리 직접 계산했죠. 직접 계산 안 하고 간접적으로 클로즈룹 폴의 특성을 이제 유추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이제 그 방법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 우리가 살펴볼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제 여기에 보시면 여기 챕터 9하고 10 이런 데 보면 뭐 루트 로커스 분석 방법이라든지 주파수 도메인에서 분석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지금처럼 단순한 시스템이 아니고 좀 더 복잡한 시스템에 대해서 클로즈 룹 폴의 특성을 이제 유추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됩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려고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이제 살펴볼 예정이고요. 그 전에는 좀 더 이제 피드백 루프의 특성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처럼 간단한 플랜트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이제 계속해서 살펴볼 거예요. 지금 이거는 다음 시간에 살펴볼 내용인데 지금보다 조금 더 지금 얘기를 꺼내면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단순한 플랜트를 가지고 이제 클로즈 룹을 엮고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질문, 오늘 좀 일찍 끝나게 됐는데, 질문 있으신 분들은 해주시면 질문하실 시간들이 많이 있겠네요. 질문이 없으시면,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제가 설명 안 드렸네. 그 과제 풀이를요, 어, 다음 주 수요일까지 과제 숙제잖아요. 숙제 제출이 다음 주 수요일까지라서 과제 풀이는 제가 여기 써놓을게요. 과제 풀이는 월요일 5월 4일 11시부터. 월요일 날 밤에 요 같은 링크에서 과제 풀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루션은 저희가 안 만들었는데, 이거는 저희 그냥 풀어드리는 시간에 풀어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기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솔루션은 따로 만들어 놓진 않았습니다. 금요일? 금요일이요? 금요일 뭐지? 근로자의 날이라서 저희 수업하려고 하는데요. 그 학교는 안 쉴걸요, 원래? 그래서 금요일 수업합니다. 근로자들이 쉬는 날이고 수업하겠습니다. 더 질문이 없으시면 이걸로 오늘 수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축제 2번에서 상태 방정식이 어떤 의미냐면, 축제 2번. 숙제 2번에서 6번 문제 얘기하시는 건가요? 상태 방정식은, 이번 주 숙제? 숙제 몇 번이요? 이번 주에서, 요거 얘기인가요? 이거는, 예, A, B, C 세 개에 대해서, 각각에 대해서 트랜스퍼 펑션 계산하고, 걔를 표현하는, X 닷은 AX 더하기 BU, 그리고 Y는 CX 더하기 DU,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그때 이제 A, B, C, D 매트릭스가 뭔지 찾으면 되는 거예요. 네. 예, 어떤, 오늘 수업 내용이요? 예. 피드백이랑 구가 직렬로 연결.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요렇게 구가 직렬로 연결돼 있을 때랑, 그다음에 구가 아래 붙어 있을 때랑 그 말씀이에요? 예, 예. 그런데요. 어, 아니요. 하나로 됐을 때 이게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애랑 같은 건 뭐냐면 구가 그냥 아래에 있는 거랑 같은 게 아니고 구가 아래에 이렇게 있고
요 두 개가 같은 건 아니고요. 여기에다 9를 곱한 애랑 같죠. 이렇게. 그러면 이 9가 더하기 전에 양쪽에 다 곱해져 있었으니까 그 밖에다가 이렇게. 그런데 예. 두 개의 9가 이게 왜 이러냐면 제가 이거를 여기 이제 신호에 이름을 붙여놓고 살펴보면 쉬워요. 요게 이제 U라고 하고 여기가 이제 Y고 여기 YC잖아요. 그러면 요쪽 루프에서 요 아래쪽 그림에서 U는 뭐냐면 YC에다가 9를 곱한 거랑 에서 Y에다 9를 곱한 걸 뺀 거잖아요. 요 U는 이거는 그러면 9 곱하기 U, Y, C 빼기 Y랑 같은 거고 얘는 지금 얘랑 같잖아요. 얘가 지금 U라고 하면 U는 YC에서 Y를 뺀 후 9를 곱한 거니까 둘이 같은 거죠. 그리고 요거는 왜 9가 더하기 후로 옮겨졌느냐 하는 건 지금처럼 이렇게 써봐서 알 수도 있고 우리가 오늘 시작할 때 요거 더하기 전에 g를 곱했던 것은 더한 후에 g를 곱하는 거랑 이제 같은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렇게 된 겁니다. DC게인이라는 아니요. DC게인이란 거는 그냥 어떤 DC게인은 뭐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일 수가 있을 텐데 DC게인은 보통 어떤 시스템에 입력대 출력이 스테디 스테이트에서 어떤 비를 가지느냐 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시스템은 그게 이제 클로즈 룹일 수도 있고 아니면 오픈 룹 플랜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컨트롤러일 수도 있고 그런데 어떤 시스템, 동력학 시스템에 스텝 인풋을 딱 주면 트랜지언트 그 초반부에 막 트랜지언트 반응이 후 나타나다가 그 뭔가 수렴이 돼서 어딘가로 이제 도달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DC 게인이라는 것은 초반부는 신경 안 쓰고 마지막 부분만 이제 마지막 부분만 신경 쓰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입력대 출력 B인데 초반부는 신경 안 쓴. 그러니까 플랜트의 게인인지 아니면 그러니까 오픈 룹 플랜트의 게인을 의미할 수도 있고 클로즈 룹 플랜트의 게인을 의미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뭔가 그러니까 클로즈 룹인지 오픈 룹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동력학 시스템에 그렇게 동력학 시스템에 그냥 입력 출력비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